축산, 검협전. 육십파 괴상한 노인. 상강에서 화를 피하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악록산에서 경치를 구경하다 괴상한 노인을 만나네. 조심원과 노인이 산을 내려가 서쪽 성문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이름이 있기는 한데 안 쓴 지 오래야. 내 놈이 말할 때마다 제가 하던데 그게 내 놈 별명인 모양이니 나는 내 놈을 제가 놈이라고 부르마. 내 놈도 그 어르신 소리 좀 그만해라. 얻어먹을 사람한테 자꾸 어르신 소리 듣기도 거북하구나. 이렇게 하지. 내가 원래 흰옷을 즐겨 입거든. 하루만 입어도 때가 타서 시커매지기는 한다만. 좌우간 흰옷을 좋아하니 나는 백가라 부르고 내 놈은 제가 놈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러면 피자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지? 한 번만 더 물으면 같이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쯤 되자 조심원은 노인에게 특별한 내력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나 더 캐물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성문 안 큰 길에서 제일 그럴듯한 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켰다. 노인은 음식이 나오는 족족 걸신 들린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조심원이 조심스럽게 몇 번 떠보았으나 들은 차도 없이 먹는 데만 열중했다. 할 수 없군. 돌아가는 길을 꼭 알아내야지. 어느덧 2시즌이 훌쩍 지났다. 노인이 정신없이 먹는 사이 다른 손님은 모두 빠져나가고 주점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 그때 노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벌떡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지. 음식값을 치르며 따져보니 술만 40근이 넘었다. 조심원과 점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심원이 얼른 값을 치르고 노인을 따라 주점을 나섰다. 그런데 노인이 대뜸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럼 잘 가게나. 댁이 어디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버럭 화를 냈다. 이놈, 역시 호의가 아니었구나. 대접한다는 핑계로 나를 취하게 만들고 배웅한답시고 형산까지 쫓아와 내 거처에서 뭐라도 털어가려는 것이지? 공짜 술이 아까우면 도로 내놓으마. 그러더니 웩 거리며 토악질을 하였다. 조심원이 당황하여 피하려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혔다. 눈빛에 총기가 흐르고 기품이 넘치는 젊은 공자였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과만 주고받고 바로 지나갔지만 조심원은 공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노인을 쫓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벌써 저만치 멀어져간 노인은 조심원이 쫓아가자 더 빨리 달아났다. 하루에 천리를 가는 걸음으로 쫓는데도 좀처럼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성문이 이미 닫힌 시간이라 저 앞에 성벽이 보이자 노인이 그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조심원은 남다른 눈썰미를 지녔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기이한 능력을 확인한 이상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다. 어르신, 제발 잠시만 멈추세요. 어르신. 조심원도 있는 힘껏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얼씨구. 노인이 조심원을 지켜보다가 공중제비를 돌아 해자 너머로 뛰어내렸다. 조심원도 바로 뛰어내렸으나 더 이상 노인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비범한 노인이 자신을 시험한 것은 분명한데 그 의도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점점 뼛속을 파고드니 곧 눈이 내릴 모양이었다.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체념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터덜터덜 절에 돌아왔는데 황영극과 주수는 보이지 않고 등잔 밑에 쪽지 한 장이 있었다. 한참 기다리다 서신을 남깁니다. 일이 있어 형산에 다녀와야 하니 내일 오후에 다시 뵙지요. 간단한 다과와 등불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내일 함께 출발할 터이니 꼭 기다려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어 벌로덩 침상에 드러누웠다. 온갖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솔바람과 계곡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뒤척이다 절 밖으로 나가 큰 바위에 걸터 앉았다. 낮에 본 첩첩 산봉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느 순간 바람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 눈송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것처럼 적막했다. 호련 이마에 닿은 차가운 물방울이 주룩 흘러내렸다. 눈송이가 따뜻한 살갗에 녹아 흐른 것이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 그만 들어가려고 옷을 털고 일어나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검수를 완성하지 못했으나 나름의 경험으로 짐작컨대 실력자가 분명했다. 몰래 동정을 살피려고 나무 뒤로 숨었다. 곧이어 절 입구에 누런 검광 두 줄기가 번쩍하더니 차림새가 기괴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승려도 도사도 아닌 괴상한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장검을 든 흉악한 모습이 예전에 사천에서 싸웠던 구룡과 비슷했다. 당장 단판을 지으러 왔나 싶어 식은땀이 흘렀다. 혼자 힘으로 절대 상대할 수 없음을 알기에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바짝 붙었다. 곧장 절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밖에 나와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때다 싶어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가 저릿하더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암계에 당하다니. 저 둘 말고 저기 더 있었나? 아, 꼼짝없이 죽겠구나. 조심원이 한숨을 내쉬며 절망스러워할 때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다. 거참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서학이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왜 없지? 형님, 급할 거 없어요. 등불을 밝혀놓은 걸 보니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곧 돌아올 테니 저기 바위에 앉아 기다리죠. 그러고는 조금 전 조심원이 앉았던 바위로 향했다. 나무 뒤에 숨은 조심원은 두 사람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으나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그 사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쌓인 눈이 거의 잦아들었다. 두 사람이 바위에 쌓인 눈을 대충 치우고 앉으려다 멈칫했다. 응? 여기 누가 앉았던 흔적이 있는데? 어떤 놈인지 몰라도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가까이 있어. 방법이야 아주 간단하죠. 사방으로 검광을 날리면 쟤까짓게 안 나오고 배기겠어요? 찰싹. 벼랑간 찰진 소리와 함께 형님이라 불린 자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조심해, 암습이야. 동시에 검을 뽑아 몸을 보호했다. 형님, 왜 그래요? 방금 웬 놈이 내 입을 때렸어. 눈앞에 별이 보일 정도였다고. 이게 암습이 아니면 뭐겠어? 퍽, 퍽. 이번에는 더 강력한 주먹이 연이어 두 사람을 가격했다. 두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검광을 날렸다. 그러나 검광을 날릴수록 상대의 공격이 점점 강해졌고 너무 아파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나무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던 조심원은 두 사람이 정체불명의 고수에게 신나게 얻어터지는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본인 역시 옴짝달싹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그놈을 못 찾고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 바위에 앉으려다가 맞았단 말이지. 이 정도 은신술을 쓰는 고수라면 우리 목숨을 거두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울 것이야. 적이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나무 신령의 심기를 건드려서 경고하는 거 아닐까? 형님, 아직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마세요. 그놈도 없으니 일단 돌아갔다 내일 다시오. 퍽,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대씩 얻어맞은 두 사람은 약속이 나은 듯 누런 검광을 타고 달아났다. 잔뜩 겁을 먹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똑바로 날아가던 누런 검광 두 줄기가 돌연 무언가에 가로막혔는지 문풍지를 뚫고 나가려는 파리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며 이리저리 들이받을 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잠시 후 누런 검광이 방향을 돌리더니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조심원이 숨어 있는 나무 앞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귓속말을 주고받은 후 눈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검광으로 몸을 둘러싸고 한참 동안 주문을 외웠다. 아무래도 요상해. 오늘은 왜 법술도 효과가 없지?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를 골탕 먹이고 묘법까지 깨뜨리다니. 여기에 이렇게 대단한 고수가 있을 리 없어요. 이건 나무신령이 노한 것이 분명해요.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나란히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저희는 원수를 찾아온 것이지 신령님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조심원은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숨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혹시 자신도 나무 신령의 심기를 건드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가 싶었다. 이때 등 뒤에서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